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2015년 어머니 기도회 7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춘호 총장님이십니다. 오후 5시 장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기운들이 없으신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요. 귀한 청년 두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이유가 저한테 감사패를 전해준다고 왔어요. 3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아이색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 사실 부러운데 그 아이색이 국제 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굳이 번역하자면 그래요. 국제 학생 리더십 컨퍼런스인데 23개국의 학생들이 모였고 한 230명 정도가 와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패를 가져왔는데 한 친구는 이번에 조직위원장, 한 친구는 아이색 코리아의 회장, 이 두 분이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조직위원장 하셨던 분이 졸업을 벌써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자매님이신데 그래서 직장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아직 직장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색 코리아는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합니다. 23개국의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공통 언어가 영어예요. 아주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해야만 그 회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대학에서 또 이곳에 그 친구가 3년 전에 그 모임에 회장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최고의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 참 큰일이다. 지난주에 저희 교직원들을 뽑는다고 급히 몇 명을 뽑아야 될 일이 있어서 모집 공고를 냈어요. 한 2주 동안 정확하게 2주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냈는데 오늘 오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430명이 어플라이 했답니다. 어디 특별히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요. 저희 학교는 또 교직원이 되려면은 한국말과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430명이 모였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소식이다. 송도, 인천의 송도 땅까지 잡을 잡아서 오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 했는데 오늘 제가 본문에 드린 말씀 사실은 16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죠. 근데 오늘 그 내용보다는 제가 오후 5시 장터 11시 여기 성경에 나오는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 오후 5시에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장터에 모여서 그날 일자리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5시라는 의미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그 시간입니다. 누가 5시에, 오후 5시 이제 곧 일 끝마치고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누굴 데려다 일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일꾼들을 구하러 가서 그 장터에 있었던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러 갑니다. 저는 그 일꾼 부르러 갔던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런 오후 5시 장터의 현장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청년들만 그러지 않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연령이 53살입니다. 제 나이 되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더 건강해요. 뭐 하나 했더니 아침마다 등산 가고, 그렇게 건강해져가지고 90을 살고 100을 살면 뭐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후 5시 장터에 몰려있는 우리들. 저는 이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건국대학교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대외협력부총장이란 직책을 맡아가지고 우리 학교를 섬겼었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총장님이 오명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장관을 제일 오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장관만 제가 알기로 4번을 하셨습니다. 제시부 장관을 옛날에 하셨었고요, 80년대는. 그리고 건설부 장관 하셨다가 건설교통부 장관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를 하시면서 장관만 꽤 오랜 기간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봉사하는 직장이 건국대학교였어요.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 제가 좋은 의미로 스카웃을 돼가지고 건대 부총장으로 갔었습니다.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제가 하나 오명 총장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아서 준비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미국 대학을 유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명 총장님 모교가 뉴욕 주립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때까지 이루지 못한 일 중에 큰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 대학 유치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외국 병원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대학 유치하는 건 쉽지가 않았고요. 병원은 지금까지도 유치 못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미국 대학입니다. 2007년도에 저한테 그 일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미국 대학 들어오기 힘들 텐데 내 모교를 설득할 테니까 내 모교를 한국에다가 문을 열게 했으면 좋을 테니까 자네가 가운데 좀 도와라. 그래서 한 3년을 제가 도와드렸었습니다. 근데 2009년 제 기억은 한 11월쯤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이제 학교 개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초대 총장이 필요한데 자네가 괜찮으면 초대 총장을 했으면 좋겠네 하는 오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퍼를 받고 꽤 망설였습니다. 저는 물론 미국서 공부했습니다. 81년서부터 86년까지 미국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고,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미국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뉴욕 주립대 총장하고 있으니까 뉴욕 주립대 출신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뉴욕 주립대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볼티모어에 있는 조그만 대학, 존스 홉킨스라고 의과대학이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초대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셨을 때 몇 가지 망설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망설임은 제 영어 실력입니다. 미국서 5년 동안 박사학위를 했다며요. 예,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공부했지 영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별 기억이 없어요. 특히 저희는 이제 공돌이라는 표현을 저희끼리 씁니다. 우리 공돌이들이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집니다. 인문계 출신들보다는. 저도 그 중에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제 논문 읽고 쓰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국 대학의 총장이 되는 겁니다. 미국 대학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는 미국 사람으로 보고 자기네 하던
늘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해야 될 텐데, 특히 미국의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때는 단어의 한 30-40%를 못 알아들어요. 단어의 10%만 못 알아들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제가 헤쳐나가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80년도 졸업하고 졸업식 다음날 한국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모자 쓰자마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저는 미국 가가지고 2년 만에 미국서 잡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영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생들은 오로지 해야 될 게 공부밖에 더 있습니까?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하는데 밤 11시쯤 되면 출출해요. 또 한 번 식사를 먹으러 갑니다. 전 처음에 81년도 유학 가서는 하루에 5끼를 먹었습니다. 11시쯤 식사를 하러 가면 그때 그 식사 시간에 이제 학교 앞에 그레지에이트 클럽이라고 있어가지고 햄버거하고 피자 같은 걸 팝니다. 간단하게 가서 그걸 하나 먹고서 또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 먹는 시간에 TV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꼭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니 카슨 쇼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톡쇼를 하시는 분인데, 그 톡쇼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미국 학생들이 얼마나 웃는지 저는 웃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한 2-3년 지나면은 알아듣겠지, 나도 웃겠지. 근데 2년 지날 때 제가 알았습니다. 영원히 웃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개그 콘서트를 보고 웃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결심합니다. 제가 나 저걸 보고 웃지 못할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면 돌아가야겠다. 내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 웃길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를 결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의 총장을 하라고 합니다. 영어 하기 싫어서 돌아왔는데. 또 하나 저를 망설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사실 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2010년도에 송도에 처음 와가지고 학교 설립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개교를 시키고 꼭 만 5년을 보냈습니다. 5년 만에 저는 제 머리털을 다 희생했습니다. 참 고생스러웠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초대 총장의 역할입니다.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태프들 뽑고 교수들 뽑고 학생 뽑고 하는 일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부딪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동시에 부딪혀가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그들과 때로는 싸워가면서 해야 될 일인데 얼마나 힘들 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건대 부총장 하고 있었지만 건대 테니어 교수란 말이에요. 만 65세까지 저는 계약서에 계약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 내보낼 사람 없어요. 제가 사고만 안 치면은. 그런 편안한 직장을 놔두고 여기를 온다는 게 좀 망설여졌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제가 뉴욕 주립대 총장 자리를 바로 받지 못한 진짜 이유는 제게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늘 그런 질문을 하라고 던집니다. 저는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집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제가 젊은 나이에 연구원 원장이 됐었을 때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걸 해야죠? 건국대 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왜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초대 총장을 맡기는데 저한테 던져진 질문이 why? 왜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인가? 내가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서울대를 보내고 연고대를 보내지 왜 한국 뉴욕 주립대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 대학을 보낼 거라면 미국 유학을 보낼 것이지 왜 한국에 있는 미국 주립대학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 답을 주셔야 제가 갑니다. 그걸 어려운 용어로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정체성.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부터 제가 발령받기 전에 시작을 합니다. 2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장님께서 하는 오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중반기에 송도로 옮겨가지고 삶을 시작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오다시 장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 계시는데 제가 나이 얘기를 하다가 나이를 멈췄는데 제가 5, 7년 닭띠인데 이제 한국 나이로 59인데 많은 사람들이 4, 7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이따 가까이서 보세요. 피부는 5, 7년생 비슷해요. 네. 최근 5년 동안에 고생을 팍 했더니 일단 머리털만 없어진 게 아니라 주름살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제 건강을 제 아들놈이 못 당할 정도로 건강한데 육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보람스러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고생. 그래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한데 오늘 그 얘기도 제가 마지막에 드릴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 이유,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이유, 왜 한국 뉴욕 주립된가. 첫 번째 이유를 저는 대한민국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우리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제가 유학 갔었을 때요, 제 지도 교수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라도 몰랐어요. 위치도. 자기 제자인데도. 그리고 86년도에 현대자동차 처음으로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했습니다. 그때 TV에서 현대자동차 광고 나오는 거 보고서 제 지도 교수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릅니다. 어저께 집에서 TV 보다가 광고를 봤는데 현대자동차라는 회사 광고를 하는데 그게 한국자동차 회사라는데 그게 맞니?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쟁 치른 지 얼마 됐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그 자동차 만드는 걸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한다는 게 이분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그랬던 나라예요. 저도요 그때 80년대는요 일본 자동차, 도요타, 마츠다, 혼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미국 자동차조차도 일본 자동차에 안 될 시점이었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가 처음 자동차를 판매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자동차 회사 또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다? 저한테도 스스로 에이 힘든 싸움 하는구나.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란듯이 작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8.8%였어요. 거의 10대 중에 한 대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스라엘에서는요. 현대자동차가 1등을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기아 자동차가 1등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에 팔리는 양도 거의 10대 중에 한 대입니다. 세계 5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작년에 삼성이 참 어려웠습니다. 삼성이 어려워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쳤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삼성이 작년에 1년 동안 판매한 액수가 한국 돈으로 220조 원 됩니다. 돈이 너무 크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220조 원이면은 2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전자정보통신 기업은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만 3년째 2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유일한 기업입니다. 젊으신 엄마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에 IBM이 있고 미국에 수도 없는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과 싸워서 정말 이겼습니까? 예, 이겼어요. 그것도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2등도 아니고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기업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사실 저도 유학할 때 소니 TV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소니 TV를 산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못 살던 때 싸구려 TV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졸업하기 전까지 싸구려 TV 하나 보다가 졸업을 얼마 안 남기고 한국에 하나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소니 TV를 가져와서 한 10여 년 전까지 그 TV 봤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TV였고 질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저는 건대 부총장 오기 전에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바로 HDTV,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HDTV를 개발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삼성, LG, 그 당시에 대우, 현대 네 회사랑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연구소원에 제가 원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원장을 하면서도 제가 2007년까지 원장을 했었는데 98년도에 제가 원장을 시작합니다. 98년도에 원장 시작할 때 저는 삼성이 소니 이길 거라고는 눈톱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니를 쫓아가느냐가 목표였지 소니를 이길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지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흥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 됐습니다. 제가 부총장 시절에만 외국의 대통령을 3분이나 만났습니다. 외국 가가지고 그 나라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는데 잠깐 say hello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일개 대학교 부총장을 대통령이 만나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력은 올라갔어요. 마치 70년대 80년대 외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때 외국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 올바른 대접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받던 대접보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에서 큰 일 이루어오신 거고요. 이 역사적인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올바로 물려주고 가르쳐야 될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총장을 맡았을 때 이 대한민국을 생각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식들이 이걸 몰라요. 얘기하면 또 잔소리라고 그러고.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경험, 우리의 이 산 경험을 나눠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못 살 때처럼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4초에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당연스럽지 않은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 결심을 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이 되면은 개도국 애들 부르겠다. 못 사는 나라 학생들 불러서 여기서 공부시키는데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장터 일자리. 이 문제는요. 대한민국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경제 관료들이 열심히 해도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한 모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 불가능하냐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가 발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처럼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또는 8%, 9% 성장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 잘하면 3%대고요. 3%대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선진국들은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했었습니다. 평균 1%, 많이 해야 2% 성장할 수 있는 게 선진국들의 특성입니다. 왜요? 그만큼 다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면은 일자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경제 성장이 돼야만 한 5만 개에서 7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이 늘어나지 않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 기반 사회의 특성상 산업 사회만큼 그렇게 급속도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옛날처럼 못 사는 나라들, 우리 개발도상 국가들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했듯이 2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도우면서 그곳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평균 53세에 은퇴하신 전문인들 뭐 할 겁니까? 나가셔야 돼요. 같이 나가서 그곳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은 우리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거고 새로운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현재 20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6개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는 남미에서까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비디오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올 가을에, 저희는 1년에 2번 뽑습니다. 원래 봄에 뽑는 게 정상이 아닌데 우리 한국 학생들 때문에 봄에 한번 뽑고요. 가을은 외국 학생들을 주로 뽑는데 한국 학생들도 일부 들어옵니다만 가을이 주로 뽑는 학기입니다. 지금 학생들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30개국 넘는 학생들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 가을 끝나고 나면 이제 30개국 이상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바뀔 겁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비디오 잠깐 준비해 주실래요? 우리 비디오 보시기 전에 잠깐 제 비디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꿈을 가지고 많은 개도국 학생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꿈 발표를 시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1학년은 한국에서 다니고요. 2학년 때는 미국으로 나갑니다. 저는 미국 본교에 가서 본교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합니다. 본교 학위를 주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은 미국을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3, 4학년 때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저 학생들은 미국에 가 있는 학생들 비디오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외국 학생 중에서도 일부만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우리 학교의 요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 저희 학교의 철학이 뭔지 그리고 쟤네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뭔지를 보실 겁니다. 잠깐 비디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I dream of a world which offers free education, not just free education, world-class university education. I would like to become an internet entrepreneur because what I want to do is create history in open source education. The first thing is that I want to be a solution to the problems that I see around me. SUNY Korea has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by being the first American university in Korea, and I'm going to do that. I want to make a transition, a simple but powerful transition, from the dependence of limited resources like oil to the only unlimited resource, knowledge. And as a president of my country, I'll make my dream come true. The SUNY Korea is a cornerstone to better future. My vision that I gained after I came to SUNY Korea was to build a school just like here that could offer the same thing that SUNY Korea did offer me. I've always wanted to represent an idea that nothing is impossible once the dedication is there. And all the greatest people in the history had a single idea in their mind. That is, I know who I am, I know what I believe in, and that's all I need to know. And that's the kind of person that I want to see myself in the future. My dream is to become the president of Bangladesh and to become the bridge between Bangladesh and Korea. Did you know, in every 4 seconds, one child dies because of poverty? 22,000 in one day. In every day, I will persuade the whole world and all the societies to provide free food, free healthcare, and free education to all the children in the world. Yes, I sound a bit unrealistic, don't I? But I'm sure if I work hard, if everyone works hard, we can make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When I'll go back to my country, I'll teach my people and educate them
Because what I think is, if I can make one generation educated, the next generation will be much more developed. I want to be the president of Kenya, using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that I gained here in SUNY Korea. Being a global leader, I'd like to take part in worldwide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IFG as a representative of my country. I'm going to create an international IT company that will bring prosperity to my people and my country and build solid relationship between my country and South Korea. 네, 저희 학교 학부 2학년생들입니다. 지금 다 미국에 있고요. 저희 학교는 원래 석박사 과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석박사부터 먼저 뽑고 학부과정 학생들, 대학생들은 1년 있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우리 학생들이고요. 저들이 이제 올 가을이 되면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돼서 올 6월 달엔 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저 작은 인원 중에 대통령 후보가 3명이나 있어요. 작년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는요, 우리 유엔 사무총장 후보도 있고요. 꿈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 학교는 학생회장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한국 학생이 70%고 외국 학생들이 30%인데 70% 한국 학생들이 아프리카해를 학생회장으로 밀어가지고 아프리카해가 압도적으로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아까 나왔던 애 중에 두 번째 학생 카리스라는 그 친구 아버님은 목사입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지, 얼마나 탤런트가 있는지. 지난 학기에 미국 가서 이 친구들이 미국 본교 학생들이랑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상위권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대통령 하겠다는 친구는 여기 있을 때부터 4.0 만점만 맞더니 미국 가서도 4.0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고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친구 우리 학생회장에는 3.98을 맞았습니다. 1학점짜리 하나 A- 받아가지고 3.98.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3.5 이상을 맞아가지고 미국 본교가 뒤집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애들이 본교에서 있는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상위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 힘이 어딘지 아세요? 저들이 갖고 있는 꿈들과 저들이 갖고 있는 비전들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전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5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잘 지냈니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몇 달 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전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첫 해 우리 38명밖에 뽑질 않아가지고 그 38명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동안에 6시간 특강을 하고 주일날 오후에 맨하탄으로 다 소집시켜가지고 맨하탄의 최고의 식당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저녁비만 600만 원이 넘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안 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한국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마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고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자선 사업, 그런 복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학교에 매년 한 명 장학금을 보내십니다. 매년 3천만 원씩 보내가지고 학생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분 약속이 미국에 오면은 무조건 제가 최고의 식당에서 밥 사고 강의하겠습니다 해서 그분 사무실이 뉴욕 타임스 빌딩, 맨하탄의 아주 가장 중심가에 뉴욕 타임스 빌딩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들려서 강의 듣고 토론하고 저녁 때 이제 기회 있으면요. 제가 미국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81년도부터 살았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비행기 많이 탄 사람 중에 아마 학자로서는 제가 제일 많이 탄 사람 중에 거의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비행기만 200만 마일을 넘어 탔으니까요. 그럼 200만 마일이면요.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10,000마일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200번을 넘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미국을 많이 다니고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식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식당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랑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식당인데 우리 미슐링이라는 데서 그 지정을 해주는데 완스타를 붙은 식당인데 중국 식당이에요. 아마 고 맨하탄에 있는 중국 식당 중에서 미슐링 스타 있는 유일한 식당일 텐데 조금 비싼 게 흠인데 이름이 학가산이에요. 학가산. 처음에 일식집인 줄 알았어요. 학가산인데 언제 한번 뉴욕 가실 일 있으면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가신 길에 거기 앉아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학생들을 국가 추천을 받아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키워야겠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좀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 몇 명이라도 대통령 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한국서 공부했던 기억들 가지고 분명히 한국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많은 학생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사님들을 만나고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없는 아프리카 대사관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동경까지 날아가서 대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로 불러가지고 설득을 하고 보내시오. 미국 학위를 받고 한국을 배우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나라의 지도자로 키워줄 테니까 최고 애들 뽑아서 보내라. 그 나라의 최고 애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스탠포드도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쟤네들 다 장학금을 줘서 데려왔습니다. 제 학교는 미국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중에서 제일 싼 학비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2천만 원 넘게 학비를 내야 돼요. 개도국 애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돈 내고 유학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학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후원하고 제가 김장한 목사님한테까지 장학금을 제가 얻어낸 사람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모셔다가 김장한 목사님한테 돈 3천만 원 받아다니는 소식을 아무도 믿질 않는데 제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고 본인도 사실 미국에 갈 때 고아 같은 신분으로 갔지 않습니까? 본인 과거 생각하시더니 내가 돕겠다 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까지 후원하는 학교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가끔 지금도 오시고요. 홍동길 목사님도 몇 분 다녀가시고 교계 어른들한테 비록 미션스쿨은 아니지만 미션스쿨보다 더 멋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학교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들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뉴욕 주립대 총장을 맡고 나서 대한민국 말고 떠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와서 교육법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법. 1949년도 12월 31일 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각자들이 교육법을 만들면서 첫 번째 조항에 교육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이 너무 멋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념이 나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홍익인간이라는 것은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육 이념을 이렇게 멋있는 이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같으면 국시와 같은 거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교육 이념 아래 네 가지 목적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모든 국민의 인격을 완성하고. 국민의 인격을 완성하는 게 교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고 실력 키워주는 겁니다. 일부 우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특이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새로 바뀐 기본법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공영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총장 오퍼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험을 나누고 그 나라의 일자리 만드는 일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한 것이 바로 이 교육법이 얘기하는 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어보자. 사실 저도 건국대학교 3년 있으면서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변하기 어려운 조직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조직입니다. 오명 총장님 계시면서 총장님 모시고 개혁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얼마나 저항이 센지요. 그래서 결국은 큰 일 못하고
저도 학교를 떠나오게 됐고, 근데 제가 이 학교를 맡게 되면서는 미국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학과 졸업은 너희가 책임지고 학교 교과목 교수를 공급하고 하는 데는 너희들이 책임지는데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라. 그래서 다 저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는 한 폭의 큰 도화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펜이 있어요. 마음껏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요, 들어오면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주제가 있습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기숙사가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송도 놀러 오세요. 학교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저희 학교를 위해서 4,300억을 썼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호텔도 있고요. 학교 기숙사가 1인 1실 기숙사만 1,300개가 있습니다. 2인 1실이 350개가 있고요. 1,8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3,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고 최고의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썼으면 좋겠다. 누구도 해보지 못한 교육. 전원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요, 1학년 때는 주제가 아주 심플합니다. 1학년 때는 내가 졸업하고 무엇하지? 왜 그거 하지? 이거 찾아주는 게 1년 동안 하는 교육과정의 모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1년 동안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2시간씩 4시간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이 4시간 동안에 오로지 그거에 관계되는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과목을 진행을 합니다. 비록 한 학점짜리 과목이지만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가치관과 목적 찾아주는 게 저희 학교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들어오면요, 전 학생들을 1대1 카운셀링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들 학생들 카운셀링 하면서 애들의 아픔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외국서 공부하다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한국 학생들은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까지 공부를 하다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들과 떨어져 살던 학생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 상처들 치료해 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2가지 발론티어 웍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학생들 또 외국 교수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한글을 가르칩니다. 매주 화요일 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가르칩니다. 우리 문화원 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잘 가르치고 계세요. 저희 와이프도 그 선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선생님은 전부 발론티어입니다. 누가 한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 오셔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또 하나 발론티어가 필요한데 카운셀링 잘 하시는 분. 나 영어 못합니다. 영어 못하면 한국 사람은 카운셀링 해도 돼요. 카운셀링 하는데 한 해당 1시간 이상을 씁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그 자료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피드백 해줍니다. 저희 와이프가 다행히 상당한 공부를 해가지고 카운셀링을 맡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애들 카운셀링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론티어들이 필요해요.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와서 좀 하세요.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모를 거예요. 애들을 발견하고 애들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다 보냅니다. 미국 다 가지고 한 가지 주제입니다. 2학년 때는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세상을 배워라. 아프리카에서 오내건 한국에서 오내건 어디서 오내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넓은 세상을 보고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희가 우리 학생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 제가 가서 식사 한번 샀다는 것도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저희들이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수업 받고 걸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짬짬이 그들이 그런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아서 이제 돌아오면 그 친구들 리포트도 내야 됩니다. 3학년 때는요, 리더십, 기업가 정신, 이 2가지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기업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을 키워줘야 됩니다. 일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어로 dedi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일에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창의. 그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저같이 학교 총장을 하는 사람이건, 학교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직업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케이스 스터디, 전문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멘토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을 많이 뽑질 못합니다. 다 뽑아봐야 이제 2021년도에 전교생, 대학원생 포함해서 3,000명이 최고의 많은 정원입니다. 사람 만드는 일, 실력 키워주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네 가지가 제가 받은 차별성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두 가지 얘기했다. 오후 5시의 장터에 찾아나갔던 포도원 주인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 저는 뒤에 있는 16절에 나오는 그 결론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올바로 된 비즈니스맨 아닙니다. 진짜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요, 돈을 벌길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오후 5시에 들여보낸 사람한테 어떻게 새벽에 불러온 학생 사람하고 똑같은 인건비를 줍니까? 늦게 와서 1시간 일했으면 돈을 조금 줬어야죠. 그런데 다시 온 사람한테도 똑같은 월급을 줬어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포도원 주인을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경영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한 이유가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최대한 불러다 일시키기 위해서 포도원 경영했어요. 저희 학교는 이런 포도원 주인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자리에 가든, 교수가 되든, 아니면 정부 관리가 되든, 사업을 하든, 대통령이 되든, 너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행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될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 경험을 통해서 잘 살게 됐지만요,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 놓친 것 하나, 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비록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개도국 학생들한테 2마리 토끼를 같이 잡게 하겠다. 저는 행복이란 정의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삶. 기쁨과 만족, 이 두 가지 단어만 충족되면요,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 만족.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를, 때로는 쾌락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정도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저 꿈 발표하는 현장에 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꿈 발표를 듣으면 전 요약을 해온 겁니다.
한 2시간 동안 애들 꿈 발표하는 걸 1인 한 사람당 3분씩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하는데 그 꿈 발표를 장면을 듣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저절로 울게 돼 있습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께서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울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울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제가 교육할 때 건대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부터 제자라는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제자, 형제 제자의 자식 자자입니다. 내 제자는요, 내 형제고 내 자식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키우면서 내 자식처럼 키웠으면요, 이렇게 교육 안 됐습니다. 저는 우리 스텝진들하고 우리 교수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내 자식이 들어왔어요. 내 자식한테 그것밖에 못 해줄 겁니까? 내 자식한테 하던 사랑을 그대로 얘네들한테 쏟아지면요, 그 사랑이 그대로 돌아와요. 저는요, 애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얼마나 제 삶을 기쁘게 하는지. 저놈들 만나러 미국 가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내 자식 보러 가는 기분이 똑같이 들어요. 쟤네들은 저를 기다려요. 그로부터 지금도 몇몇 애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있어요. 본인들이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놈들하고 자꾸 제가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이 정이 쌓이거든요. 근데 또 외국 애들만 밥을 먹이면 한국 애들이 컴플레인을 한다고. 저놈을 다 데려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몰래 저놈들 데려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 가지고 한글 학교, 한글 배우는 사람들 다 간다 그래서 한글 교사들까지 가서 식사도 사주고 제가 변칙을 하면서 애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갔습니다. 이 사랑들이 흘러가는 걸 알고요, 저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저희 부부를 불러가지고 각 나라에서 DC 한두 개씩 해가지고 총장님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10몇 나라 애들이 있었는데 한 놈이 한 개만 해도 10개가 넘는 거예요. 한 20개 넘는 DC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솔직히 맛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지 그 애들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요, 우리 애들이 참 탤런트가 많습니다. 아까 그 카리스라는 아프리카 친구는 그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청음 실력이 있어가지고 드럼은 쳐요. 드럼은 치는데 이 친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날 장기 자랑을 했어요. 식사 끝나고 나서. 저 이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피아노하고 기타를 가지고 치는데 아까 보였던 그 우즈베키스탄의 보보존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의 산주라는 친구예요. 산주는 옛날에 음반까지 냈던 가수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그 매 4초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산주예요. 이 친구들이 듀엣을 하고 셋이 하고 하는데 그날 두 노래를 저를 불러줬는데 두 노래 때문에 전부 그냥 얼마나 벌컥 울 뻔했는지요. You Raise Me Up, 그 노래를 셋이 같이 부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보보존은 무슬림입니다. 산주는 부디스트, 불교도입니다. 카리스만 크리스찬이에요. 그 카리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얘기 안 해도, 떠들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제가 미국 갔더니 산주란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총장님 불교도였다며요. 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자연스럽게 복음 전했어요. 자연스럽게. 다 알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들을 바꿀 자신. 비록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복음을 앞에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얼마든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수도 없는 그런 학생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될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있고요,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밥 한 끼 얻어먹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이런 기쁨들. 저는 손주, 손녀가 4이나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이해되시죠? 애들 보고 싶은 것. 난 30분만 지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보내고 싶은데 그 마음도 이해하실 거예요. 걔네들이랑
그 1, 20분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 이런 기쁨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기쁨은 그런 소소한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젊은 기업체 사장들, CEO들 12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매주 목요일 2학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 한 학기 했고요. 이번 학기 이제 5월 말이면 끝나는데 2학기 내내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강의 하기 위해서요. 오늘 목요일 날 하나 강의 하기 위해서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30시간까지 준비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심정을 알아요. 주일날 설교 예배하실라 드리려고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비판하지 마시고, 혹시 비판한 분들 있으면 여기다 한번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한번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저는요, 세상적인 얘기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좋은지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20시간, 3시간을 30시간을 써보세요. 일주일에. 해외 출장 갈 때요, 비행기 안에서 남들 자고 있을 때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집에만 돌아서 시간 남으면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건 박사학위 하고 나서 할 때 외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 한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는 복음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됐던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기쁨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생업에 쪼달리는 그런 핑계로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쁨 감격 하나면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더 비밀 알려드릴게요. 이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 도움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 들어오신 거 믿으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 대신 보내주시고 나서 그 성령님은 나하고 계속 계신 거예요. 24시간 365일 같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도와주시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건 하시면서 기도하면서요, 저는 특별히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시간 365시간 제가 눈 떠 있는 시간은 항상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숨 쉬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 무당한테 하듯이 여러분 소원 비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를 해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원하는 것 이뤄달라고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고 좋아요. 그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기도하시는 거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예요. 애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 나와요.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를 NLT 성경에서 mature,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우리 NIV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자를 성령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있는 자. 그리고 중간 레벨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infants.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주특징이 뭡니까? 주세요. 맨날 달라는 것.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요즘 제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거의 기도 안 해요. 제가 하는 일을 놓고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분하고 대화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 도움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 못 살아갑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겨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정의해요. 인생 정의를 할 때, 저보다 오래 사신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전 제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 정의가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닌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는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볼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고 유학 가고 직장 얻은 거 할 때까지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총장으로 온 이것까지도 제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인생의 중요한 정의가 제가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생은 온통 문제투성이가 인생입니다. 총장 되면 문제 없을 줄 아세요? 더 많아요. 여기 목사님 문제 없을 줄 아세요? 아이고, 무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문제 더 많고요. 대한민국에서 문제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건희 씨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진 자, 많은 권력이 있는 자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 요즘 보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 문제와 고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징계가 내려지는데 하와한테 내려진 첫 번째 징계는요, 임신의 수고를 하면서 임신의 고통이 있으면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지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랑의 관계였던 부부 관계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면서 소위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조건 대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이게 나는 대인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담한테 징계가 내려지는데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징계가 내려집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 없는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 장애물 때문에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 장애물과 대인관계,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고 실패를 하게 되는 일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숙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드린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감격. 이거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내야지 문제를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세면 셀수록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문제 많다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총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 풀어가야지. 이렇게 늙었잖아요. 59살에. 그 문제 풀다가.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늙어 뵌다고 해도 내가 늙었다고 해도 늙어 베이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베이는 거지. 근데 이게 다 하늘에 상급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제가 기쁨 얘기를 하고 만족 얘기를 하는데요. 만족.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셔야 돼요. 저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 가르칩니다. 다들 삼성 취직하겠다 그러고 다들 현대자동차 가겠다 그러는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누가 하고 누가 사업은 할 겁니까? 여기 사위 얻으실 분들, 며느리 얻으실 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강남에서 스펙 중에 그런 대기업에 안 가면 리스트에도 못 올라간다는 저희들한테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간 사람 뽑지 마세요. 도전정신 가진 사람 뽑으세요. 도전정신. 제가 연구원 원장 할 때 경력자를 모집을 하면요. 저희 연구원 경력자 모집할 때 제일 많이 오는 많은 우리 후보들이 삼성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거의 어떤 때는 절반 가까이가 삼성 출신들이 어플라이를 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삼성보다 월급을 훨씬 적게 줍니다. 국가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죠.
삼성이 그렇게 직장이 만족스러우면은 왜 옮겨옵니까? 그 친구들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간부들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삼성에서 많이 몰려오니? 그랬더니 삼성은 그 당시만 해도 월화수목금금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가고 싶어서 삶의 질을 진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저는 학교 총장을 하면서요, 총장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서. 저희 학교는요, 우리 스태프들, 우리 학교 직원들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사람들 오면 다 놀라세요. 저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해 1월 첫째 주 전 직원들 모여놓고 첫 번째 제가 준 지침이 뭔 줄 아세요? 쉬어라 그랬어요. 쉬라고. 쉬어라. 멀리 가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너희들 그 열정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쉬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다. 강제로 쉬게 만들었어요. 지난 구정 때 일주일을 무조건 쉬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이틀만 더 쉬면 되길래 쉬게 만들었는데 반 이상이 나와서 또 일했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본교에서 미국 대학에 관계되는 교수님들이나 자주 옵니다. 저희 학교 오면은 전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가 왜 잘 되는 줄 알았나 했더니, 총장 네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일해보니까 나도 이런 직원들만 붙여주면 스토니브룩 대학교, 하버드 같은 대학 만들 수 있다. 너희 직원들 때문에 너희 잘 되는 거구나.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가요. 이건 요만큼도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 한 줄에 퍼센트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저희는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꿈을 꾸고 있고요. 저희 학교 상징물이 열쇠입니다. 빠집니다. 열쇠. 저희 학교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일자리 문제, 분열하고 있는 이 문제, 행복의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 이 사람을 키우는 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그리고 저희 비전이 독특합니다. 저희 학교 비전은요, 좀 건방을 떨었습니다. 모델이 되는 학교. 대학교 교육을 어디가 제일 잘합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죠? 그럼 하버드 가서 배워라, 서울대 가서 배워라가 아니라 한국 뉴욕주립대 가서 배워야 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그 비전과 사명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일 하는데 그까지 문제 때문에 제가 쓰러질 일 있습니까? 삶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많으니까 발런티어 오세요. 우리 애들 만나보세요. 아마 대한민국 애들 중에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학교일 거예요. 저희들은 다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의미에서 버릇이 없어진다 그래도 그래도 섬겨라. 그래도 섬기고, 그리고 버릇없는 것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꿔나가자. 끝까지 섬겨라. 저는 제 직원들을 섬기고, 우리 직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그랬을 때 내 직업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족을 또는 기쁨을 얻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네요. 그렇게 만족이 없네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오늘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못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를 꼽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시작을 하나님 나라로 했고 끝이 하나님 나라였을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세요? 다 내가 살아있어요.
왜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까? 왜 나라에 분열이 있고요? 하나님은 분열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저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도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 생각 어디 있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그리고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또 거꾸로 돌아가서 성령의 도움 안 받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를 버리세요. 저는 학교 총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위해서 일 안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세워주시고요, 저희 가족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성경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NLT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He will give you all you need from day to day. 날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대. 모든 것 뭐 필요하세요? 자식 잘 되는 게 필요하세요? 돈 많이 버시는 게 필요하세요? 다 주신대요. 그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If you live for him,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And make the kingdom of God your primary concern.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내 첫 번째 관심사예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내 첫 번째 관심사.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나를 버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에 관련된 이론이고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요약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데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제물이에요. 제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싸우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버리실 때 이 모든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저들이 있게 하시고 오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들이 오늘 결심할 수 있도록 하셔서 복음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